내년 4.15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안에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논의도 지연되면서 지역 정치판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골목길 자리에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여수시가 도로 용도를 폐지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팔았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황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꽃샘 추위에 배 재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열매도 맺기 전에 배꽃에 냉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력으로 취업 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의료원에 근무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료원은 채용 당시 순천시에 성범죄 이력 조회를 맡겼지만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이면 21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 여수 MBC는 내일까지 지역 정가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 내년 총선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선거제도 개편안에서부터 선거구 획정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안개 속 정세를 짚어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역에서 이변의 연속이었던 지난 20대 총선. 현 여당계열 인사들의 정치적 텃밭에서 유권자들의 또 다른 선택으로 셈법이 깨졌고 당시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돌풍은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선거구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을 1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포진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 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선거와 관련한 후속 절차에 지역 정가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까지 물거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맞춘 선거구 획정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는 상황. 게다가 여야가 합의한 선거제도가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선거구 획정 역시 급물살을 타게 돼 이후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선거구 획정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된 후 선거구 획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총선 때도 선거일을 고작 40여일 앞두고 선거구가 정리되면서 마감 시일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에도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맞춘 분구나 통합도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 선거구 획정이 당분간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 걸로 보이면서 출마 입지자들 역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사당이 합의한 선거제도에 따르면 28곳의 지역구 의원 정수가 줄게 되는데 한 곳의 선거구가 인근 3곳의 선거구와 맞물려 적어도 80여 곳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춰 선거구 조정에 따른 논의가 길어질 경우 중량감과 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기존 정치인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당과 지역 내에서 기반을 다져온 인물들에게 힘이 실릴 수도 있어 이른바 신진 세력들의 얼굴 알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 선거구라는 것이 공직선거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법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획정위원들의 구성을 정당에서 추천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다 그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의 지지 유세 속에서도 유력 후보들이 고지를 면치 못해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신진 세력들에게 득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문매를 맞은 현 여당, 그리고 휘어잡은 민심을 지켜내기 위한 야당과 무소속의 재격돌이 예상되는 21대 총선. 선거 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1년 앞두고 제대로 된 틀 안에서 선거를 치르기를 바라는 지역 내 바람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 유족들의 가옥에 명패를 달아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오늘 오전 지역 독립운동가 후손 가운데 최고령자인 안산동 김준환 씨의 자택을 방문해 김 씨의 조부인 독립운동가 김병학 선생을 기리는 명패를 직접 부착했습니다. 여수시는 이 밖에도 지역에 주소를 둔 독립운동가 후손 40명의 가옥에 모두 명패를 부착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란물을 불법으로 유출해 3년간 취업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해당 기간 도립의료원에 근무해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순천의료원은 지난 2017년 입사한 35살 A씨가 전공의였던 2015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을 파악해 지난 5일 A씨를 해임했습니다. 의료원은 채용 당시 순천시의 성범죄 이력 조회를 맡겼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아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지난해 점검 당시에도 시 담당자의 실수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던 마을 도로 자리에 11층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 당국이 도로 용도를 폐지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팔아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거세게 반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마을을 찾아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수 국동 어항 부근 원도심 마을입니다. 차단막에 둘러싸인 공사장이 마을을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문제는 마을을 가로질렀던 골목길까지 신축 건물이 완전히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 확인해보니 이 도로는 이미 지난해 초 용도가 폐지되고 건설업체에 매각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은 50년간 요긴하게 이용해온 마을 안길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희는 다닐 곳이 없어요, 지금. 제가요. 우리 세대가 다닐 데가 없어. 아이고, 이렇게 뺑 돌아야 돼. 그러면 이 길로 이렇게 뺑 돌아야 되잖아요. 네. 이 더운 여름이고 겨울이고 추울 때는 안 그래요? 네. 여수시는 국토교통부의 국유재산 관리 규정에 비춰 행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동의를 구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 주민들에 대한 통보 절차의 의미로 당시 해당 동에 보냈던 협의 공문을 제시합니다. 기회를 정해서 회신이 없으면 좀 별 다른 의견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통 간주체를 하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은 협의나 소통 의지가 전혀 없는 요식 행위일 뿐이었다고 반박합니다. 나중에서 보니까 공사가 들어오고서 공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저희들은 몰라.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사업자 측도 민원에 당혹해하며 우회도로 조성 등을 대안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도로가 없어지는 불편함에 행정에 대한 불만까지 겹친 주민들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최근 갑자기 불어닥친 꽃샘 추위에 순천 지역 배 재배 농가가 대규모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 농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 기운을 머금은 백꽃이 과수원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정상적인 꽃과는 달리 암술과 씨방이 검게 변해 있습니다. 최근 새벽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수술은 살아있는데 암술하고 씨방은 얼어서 썩었어요. 이 밭의 경우는 한 90% 정도 버린 거예요. 이렇게 백꽃이 냉해를 입으면 수정이 안 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열려도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전체 배 재배 면적의 3분의 1인 60헥타르. 특히 찬 공기가 오래 머물렀던 저지대 농가들은 농장 전체가 피해를 입어 올해 수확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갑자기 낮은 온도가 오고 또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이번에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꽃이 너무 빨리 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인근에 댐이 생긴 이후 찬 공기가 마을로 유입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찬 기류를 예부로 환기시키는 그런 어떤 시설이 좀 지원이 되면 좀 이런 피해가 앞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냉해 피해에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 녹동항에서 제주 성산포항을 잇는 백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녹동항에서 성산포항 간 카페리 운항 사업자로 선정된 H해운은 내년 7월 취항 목표로 선체 길이 143m 규모의 14,000톤급 카페리 건조에 착수했습니다. 카페리호 선라이즈 제주는 고흥에서 제주까지 3시간 30분이 소요될 예정이며 여객 정원 800명에 차량 적재도 승용차 기준으로 400대까지 가능합니다.
전남과 제주 성산포항을 연결하는 백길은 지난 2015년 장흥군 노력항과 제주 성산포항을 오가던 오렌지호가 운항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고흥군이 구매한 윤봉길 의사의 유묵에 대한 진위 공방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 유묵을 매도한 이모 씨는 최근 고흥군이 윤봉길 의사 유묵이 가짜라고 밝힌 데 대해 판결 결과를 왜곡 인용한 악의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고흥군이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정당성을 키우기 위해 취한 조치로 추정했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대해 광주지법 민사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제시한 것이었으며 현재 관련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대응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허석 순천시장의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고발인인 이종철 전 순천시 의원을 비롯한 참고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허석 시장 등 3명이 국가보조금 1억 4천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에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과 직결된 문제여서 자치단체를 넘어 정부 차원의 해법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이 나주 열병합발전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등교도 거부한 채 주민 2,500여 명이 집결해서 발전소 시험 가동은 절대 불가하다고 외쳤습니다. 시험 가동 결사 반대한다!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공공기관 구성원들도 시험 가동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안전한 타 지역 이전 등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혁신도시 정조건 개선과 직결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발전소 시험 가동 때 피부와 호흡기 질환으로 이미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가동 중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얘가 그렇게 기관점을 알았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6차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발전소 시험 가동을 구두 합의했던 범시민대책위원회조차도 주민 반발 기류를 거스를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시험 가동을 하지 않고도 환경 영향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자고 저희들이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한번 찾아봐야죠.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7차 민관 거버넌스는 오는 25일로 잠정 연기됐고 최종 합의서 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사항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가급적 빨리 합리적인 그 방안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가족들의 이주나 혁신도시 시즌2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치단체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고흥군 금산면의 한 삼거리에서 덤프트럭과 1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와 1톤 트럭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이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1톤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10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센터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올해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지원센터 합동 현판식을 진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1년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체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 지원센터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이나 기간제 교사 채용, 방과 후 학교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전남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회사의 직원들이 원청사에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제철 운송 하청회사인 성암산업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성암산업이 지난해 수억 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사 포스코로부터 받은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조 3교대의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직원들 중 직업병 유소견자가 80여 명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원청사인 포스코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암산업은 포스코로부터 받은 노무비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 형태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일의 순수과학 체험 축제인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다음 달 개최됩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고흥 우주항공축제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나로 우주센터와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일원에서 별 우주국장, 판타지 고흥을 주제로 다양한 순수과학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됩니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나로호 발사 현장 견학도 할 수 있습니다.